네, 뭐 지금 앵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뭐 지금 시장은 뭐 좀 안개 속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이제 많은 시장이죠. 특히나 이제 뭐 3월 또 대선을 이제 거의 뭐 한 달 이제 차에 이제 안 남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그런 어떤 그 대선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실제로 지금 시장 안에 어떤 요인들만 보자라고 한다라면 이제 가장 큰 것이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2월 그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뭐 보통 한 달 이내 거래니까 이제 1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1,100건이에요. 서울의 그 전체 아파트 이제 그 거래 건수가요. 자, 보통 이제 서울에서 그래도 그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거의 한 10,000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뭐 그 오프닝 뉴스에도 그렇죠.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서, 자, 이 1,100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그때도 월 한 1,500건은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역대 최저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완전한 정말 거래 절벽 상황이다. 이런 이제 거래 절벽들이 오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막상 뭐 팔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양도세도 이제 높긴 높지만 또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지금 매수자들 같은 경우도 선뜻 지금 나서기가 그렇죠. 지금 뭐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더 저점 매수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상 또 진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 결국은 하락 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폭락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고요. 자, 또 한 분들은 아니다, 뭐 요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또 얼마든지 지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 정도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직까지도 하락과 상승, 지금 뭐 한 달 올해 들어서 2022년도 지금 한 달 지나고 지금 2월이 들어섰는데도 이 이야기가 계속 팽팽하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결국 지금 시장은 좀 울퉁불퉁한 이런 어떤 시장 장세다, 이렇게 제가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 쪽에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그렇죠. 그럼 지난주, 그러니까 설 연휴가 들어있었던 바로 그 주하고 지금 2주 연속 마이너스, 그렇죠, 0.01%. 물론 0.01%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라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고 20억짜리 아파트가 20만 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현장에서 이걸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가 떨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게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계속 상승 랠리 쪽에 있다가 이것이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하락 쪽으로 지금 왔다라는 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서울의 아파트 정말 계속 올라갈 것만,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그 아파트 값이 아주 소폭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2주 연속 지금 내리막을 탔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유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자, 뭐 구별로 보자라면 25개 구 전체가 지금 상승 쪽보다는 그렇죠, 19개 구가 지금 하락 쪽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지금 한 6개 구 정도 중심 권역들이죠. 자, 이런 쪽은 아직 뭐 하락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 쪽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상승하던 것들은 지금 현재는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그렇죠. 야, 정말 작년 안에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뭐 올 초 들어서까지도 그래도 계속 상승 쪽을 기록했던 인천 쪽이 지금 또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0.04%. 일단 폭 자체도 어느 정도는 서울보다는 조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경기권도 그렇죠.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0.03%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
서울 같은 경우에 보합이나 지금 하락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지금 하락 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 수도권이 전체가 마이너스 지금 한 0.02%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거의 2년 6개월 만에 그렇죠. 2년 6개월 만에 계속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거꾸로 생각해 보면 2년 6개월 동안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하락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다라면 만약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정도가 이제 고점이 될 거다. 자, 고점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고점, 꼭지점을 찍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딱 지금 변곡점에 서 있는데 이것이 올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겠냐. 자, 그렇지만 하락 쪽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뭐 일부 그렇죠. 이렇게 뭐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뭐 폭락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소폭 쪽, 요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반기 쪽 고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지금 하반기에 지금도 뭐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무시한 어떤 그 힘을 무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지금 오히려 하반기 쪽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분들은 하반기에 있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면 결국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고점론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렇죠. 뭐 힘이 좀 약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요거는 이제 상반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죠. 지금 수도권 쪽,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락할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오히려 더 많다. 자, 뭐 오늘 당장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지금 외지인 지금 투자 비율이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외지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서울 쪽에 투자 비율이 지금 가장 높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조정기 상황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렇죠. 상승할 요인이 더 많다. 더더구나 지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개발 호재들이라든지 사실 뭐 광역급행철도 같은 경우에도 GTX 노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서울 쪽에 가깝게 오기 위해서 대부분 놓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물론 이런 논쟁들은 계속 더 팽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만 뭐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마이너스 0.01%, 0.02, 뭐 커도 0.04 이렇게 소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결국 조금 하락하든지 조금 상승하는 이런 미세 조정이 계속 일어나는 시장이겠다. 자, 결국은 좀 그 안에서 약간 어느 정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이런 미세 조정 시장에서 뭐 상승과 하락이 팽팽한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선제적으로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자, 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되든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든 결국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지금 고심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팔 건지 자, 지금은 또 매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출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는 여전히 저는 공격 모드다. 특히나 지금 그렇죠. 뭐
민간 뭐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파주 운전 같은 경우에 반값 청약도 지금 나오고 있다. 뭐 더더구나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은 또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공격 모드를 유지하고 계속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늘려서 소규모로 좀 투자하는, 그래서 너무 많은 대출보다는 내 돈에서 어느 정도만 대출을 활용하는 이런 어떤 좀 현명한 이런 투자가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